자, 토픽 4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어널리시스예요. 아까 우리가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제일 앞에 나왔던 게 미션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분석이었죠. 미션은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미션을 뭐 깊이 다루진 않아요. 자, 토픽 4 마케팅 분석을 다룹니다. 분석 중에서도요, 외부 환경 분석을 다루는 부분이 토픽 4예요. 그거를 우리는 외부 환경 분석을 environmental forces, 환경적 영향 요인, 뭐 이렇게 환경적 영향력 또는 환경적 영향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consist of external forces, 환경적 영향 요인으로 구성된 마케팅 환경을 말한다. 이게 바로 마케팅 environment예요. 어떤 외부 요인?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acquisition of input and creation of output. 인풋을 얻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부 영향 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마케팅 환경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썼었어요. 패스트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PEST,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Technological, 이걸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서 많이 썼었죠. 잠깐 사례 들어보면 우리 우버 택시 서울에 들어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들어왔다가 불법 판정받았잖아요. 서울 택시 무슨 운송법인가 그거에 안 맞아가지고 거의 뭐 유일하진 않지만 거의 이 대도시 중에서는 아마 못한 나라가 못한 곳이 많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어요. 경제, 우리가 손술도리가 없어요. 법처럼. 법도 우리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없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적 환경도, 경제적 영향력도 그래요. 금리, 환율, 이거 우리가 손쓸 돌이 없잖아요. 특히 경기 침체, 호황, 불황 이런 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 세 번째, 아까 말한 분유. 내 분유 정말 최고야. 우리 회사 분유. 근데 다 모유 수유해. 이런 거는 사회 문화적 영향 요인이라고 하죠. 소시오 컬처럴. 그다음 테크놀로지컬. 나 카세테이프 정말 잘 만들어. 근데 이미 기술적으로 카세테이프는 뭐 옛날에 끝났어요. 미디어가 카세테이프에서 CD로 갔다가 CD에서 MP3로 갔다가 지금은 MP3 플레이어도 안 쓰고 거의 이제 저 핸드폰, 저 클라우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패스트 얘기를 했죠. PEST인데 여기서는 약간 표현이 달라요. 소셜, 이코노믹, 테크놀로지컬, 레귤레터리가 폴리티컬이에요. 정치적, 법적. 그죠? 레귤레이션이 법규잖아요. 그러니까 레귤레터리 법적, 뭐 다른 말로 리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가 더 있네. 컴페티티브, 경쟁적. 이건 뭐냐면요, 사실 경쟁은 외부가 아니고 내가 막 경쟁하는 거여서 왜 경쟁이 왜 외부에 있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실제 박터지게 싸우는 이런 경쟁이 아니라 경쟁이 일어나는 경쟁 환경을 이야기하니까 컴피티티브도 외부 환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중 environmental forces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A. 커스터머죠. 커스터머는 내가 직접 다루는 거지. 내가 손쓸 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일 먼저 컴페티티브부터 시작을 하지요. 1. 첫 번째, 경쟁자를 유형을 나눠볼게요. 저도 옛날에 영어 학원을 하다 보니까, 영어 회화 학원 하다 보니까 내 경쟁자가 누군지 헷갈려요. 전 영어 회화 학원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영어 학원. 내 경쟁자가 누굴까? 파고다? 파고다라 하긴 너무 커. 쟤는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회화도 하고 토익도 하고 토플도 하고 다 하잖아. 우리 경쟁자 맞아? 그렇다 또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쟤는 회화 하니까. 넓게 보면 파고다도 포함돼. YBM도 포함되고. 근데 또 좁게 보면 회화만 가리키는 것. 그래, 그 당시 SDA, 다이렉트 잉글리시 그런 데도 있었어요. 걔만 보자니 너무 또 좁아. 아무튼 그래요. 그 경쟁자를 내가 어떤 눈높이로, 어떤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경쟁자도 달라져요.
브랜드 경쟁자는 나의 가장 직접적 경쟁자예요. 유사한 제품, 유사한 가격, 유사한 제품 특징, 유사한 제품 피처 다 비슷해. 근데 브랜드로 싸워. 브랜드로 싸운다는 얘기는 고객의 인식 갖고 싸운단 말이기도 하죠. 제품은 비슷해. 펩시콜라의 브랜드 경쟁자는 누구예요? 코카콜라죠. 버거킹의 브랜드 경쟁자는 누구예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오케이,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 프로덕트 경쟁자를 봅시다. 프로덕트 경쟁자는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제품,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차별화된 혜택으로 경쟁을 해요. 자, 맥도날드의 경쟁자가 버거킹일 때는 이제 브랜드 경쟁자일 때 그렇게 말했어요. 장수 막걸리의 경쟁자가 국순당의 막걸리일 수 있죠. 그게 이제 브랜드 경쟁자라면, 제품 경쟁자는요, 맥도날드의 제품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새로운 혜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맥도날드는 좀 칼로리 많고 좀 이렇게 막 그런 거잖아요. 열량 높고 막 그런 동물성 제품들은. 서브웨이는 뭐 대단히 헬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야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야채 많이 들고. 그래서 걔네 슬로건이 Eat Fresh하네. Eat Fresh. 신선하게 먹어. 그런 게 이제 프로덕트 경쟁자인 거예요. 세 번째, 제네릭 컴페티터는요, 서로 제품 카테고리가 달라. 하지만 왜 경쟁을 하냐? 동일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줘요. 그래서 마치 경쟁자처럼 보이진 않지만 경쟁자인 거야. 자, 프로야구의 경쟁자가 프로축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로야구의 경쟁자를, 자, 프로야구의 니즈를 봅시다. 프로야구의 가치가 뭐냐? 프로야구는 어떤 니즈 충족시켜줘요? 주말에 가족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로야구의 경쟁자가 지역 축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프로야구의 경쟁자가 뮤지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엔 제네릭 컴퓨터 예를 하나 더 들면, 니즈가 뭐냐면, 고객이 추구하는 니즈가 나 부산에 빨리 가고 싶어. 이게 니즈예요. 그러면 대한항공의 경쟁자가 옛날에는 아시아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한항공의 경쟁자가 KTX일 수 있어요. SRT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제네릭 컴페티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토탈 버젯 컴페티터. 내 주머니에 600원이 있어. 600원을 들고 GS25에 갔어. 갔더니 삼각김밥도 600원이야. 신문도 600원이야. 바나나도 600원이야. 얘네가 경쟁자라는 얘기예요. 서로. 내 600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이런 거를 토탈 버젯 컴페티터라고 한다. 자, 복습합시다. 자, 얘는 무슨 경쟁자예요? 브랜드 경쟁자. 브랜드 경쟁자. 얘는 무슨 경쟁자예요? 프로덕트 경쟁자. 얘는 무슨 경쟁자예요? 제네릭 경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토탈 버젯 경쟁자. 600원 가지고 신문을 살 수 있고 삼각김밥 살 수도 있고 건전지 살 수도 있고. 자, 이번엔 경쟁 구조를 볼까요? 우리 독점이란 말 들어봤어요? 독점, 과점 뭐 이런 얘기인데, 독점은 영어로 모노폴리, 과점은 영어로 올리고폴리라고 해요. 독점은 한 시장 내에 플레이어가 한 명일 때, 하나일 때 플레이어가. 자, 우리나라는 과거에 독점이 많았어요. 후진국은 독점이 많아요. 근데 선진국으로 되면서 독점이 해소돼요. 거의. 지금은 우리나라 독점이 거의 없어요. 하나 있죠. 뭐죠? 독점인 거. 전기. 거의 유일한 독점 같아요. 전기. 옛날에 담배도 독점이었죠.
담배도 정부에서 만들었고 전매청에서. 그다음에 뭐 독점 뭐 되게 많았죠. 지금은 전화도 독점도 전화도 한국통신 독점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자, 올리고폴리는 하나가 아니고 몇몇이에요. 몇 개의 a few 몇 개의 플레이어가 시장의 대부분을 컨트롤할 때 어떤 시장? 과점인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 맞아요. SK, KT, LG 플러스 요게 이제 과점 상태인 거예요. 자, 그다음 모노폴리스트 컴피티션은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모노폴리스틱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독점이랑 관계 없어요. 이 상황은요, 많은 브랜드들이 각자의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모노폴리스트 컴피티션이라고 해요. 마지막 퓨어 컴피티션은요,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사실 약간 이상적 개념이고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수많은 플레이어, 원래는 무한대의 플레이어인데 무한대라는 거 없으니까 아주 많은 플레이어가 매우 유사한 제품을 파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 플레이어가 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가격을 바꿀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을 말해요. 이를테면 농업이에요. 농업 중에서도 아주 일반적인 감자 농사, 감자 생산자, 옥수수 생산자, 양파 생산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칩시다. 20만 명. 다수죠. 수많은 다수가 감자 농사 져서 감자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뭐 공판장 같은 데서 결정하는 것이 가락시장에서 결정되죠. 그죠? 그 결정된 가격은 김노인 혼자서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예.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리고 감자는 이 감자는 저 감자는 이게 다 비슷해. 예. 이런 상황을 우리는 퓨어 컴피티션이라고 합니다. 복습. 자, 한국전력은 무슨? 모노폴리. 얘네는 올리고폴리. 얘네는 우리 저기 세계 과자점 같은 데 가봐요. 어우, 별 과자가 다 있어.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감자 농사나 뭐 이런 상황은 퓨어 컴피티션이죠.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은요, 많은 경쟁자들이 서로의 독특한 제품 특징 및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막 터지게. 4번이랑 다른 건 4번은 비슷한. 그죠. 4번은요 훨씬 더 많아요. 플레이어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일 수도 있어요. 네, 거의 무한대인 사람들이 거의 아이덴티컬한 제품을 내놔요. 동일한 제품을. 이런 상황을 퓨어 컴피티션이라고 한다. 그다음 소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문화예요. 모유수유, 고령화, 결혼 늦게 하는 거, 유행, 트렌드, 이런 걸 얘기할 때 소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데모그래픽스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비자의 자기의 그 신상 정보에 대한 학문을 말해요. 신상 정보를 연구하는 그런 관련된 학문을 말하는데 뭐예요? 나이, 직업, 성별, 종교, 가족 구성원, 소득. 마치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인가? 그거 할 때 기록될 법한 그런 데이터들과 관련된 학문을 데모그래픽스라고 해요. 사회문화 얘기할 때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런 말을 써요. 제너레이셔널 코호트란 말을 쓰거든요. 코호트란 말이 뭐냐면 어떤 그 끼리끼리 모인다 할 때 그 끼리예요. 동류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동류집단은 어떻게 나누냐면 세대로 나누기도 해요. 세대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한나. 네, 오십시오. 시간 잘못하신 거세요? 아니요, 제가 아직 한국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해봤어요. 네네네, 아이고. 그러시고요. 없다. 자, 책을 미리 받으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아빠가. 아, 목요일 날 맞다. 네, 그러시면 되죠. 아, 그러시면 딱 맞네요. 지금 공부하시면 되겠네. 조금 늦으셨지만. 자, 제너레이셔널 마케팅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특성이 있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년 태어난 그 그 연도 때에 따라서도 사람의 특성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386세대 있잖아. 386세대. 386세대는 변해요?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말 시니어,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린 제너레이셔널 코호르트란 말을 쓰고요. 이런 걸 마케팅 활용할 때 우린 제너레이셔널 마케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 X, 제너레이션 Y가 있어요. 베이비 부머는 46년에서 64년생, 제너레이션 X는 65년에서 76년생, 그 다음 제너레이션 Y는 학자마다 다 달라. 라저 커리는 77에서 94라고 그러고, 프라이드는 80에서 96이라고 그러고. 근데 뭐 좀 달라도 저 때쯤 되는구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른 걸 어떡하라고. 그렇죠. 어쨌든 우린 라저 커린 책에 많이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니까 이 위에 나오는 77에서 94 사이를 좀 주로 좀 봐둡시다. 이런 세대를 제너레이션 Y, 다른 말로 밀레니얼스라고도 해요. 자, 문제 풉시다. Demographics describe all of the following population characteristics. 데모그래픽스의 그 여러 가지 구성되는 그거 있잖아요.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 attitude는 행동에 대한 거죠. 행동, 그죠? 이건 아니에요. B는 아니다. 23번. The set of environmental forces that consist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데모그래픽적 특징으로 구성되는 외부 환경 요인은 무엇이냐? 2. social forces. 다른 말로 social cultural forces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77년에서 94년생은 무슨 세대를 구성하는가? B. Generation Y. 다른 말로 Millennials라고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데모그래픽스를 비롯한 소셜 컬처럴한 요인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이번엔 이코노믹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경제적인 요인도 내가 손쓸도리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환율, 금리, 경기 변화 이런 걸 일개 회사가 어떻게 손을 써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이런 요인을 이코노믹한 요인이라고 하는데, 인컴, 개인 인컴이라면 이게 데모그래픽스에 들어가는 변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경제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유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인컴은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봐요. 첫 번째는 그로스 인컴, 두 번째는 디스포서블 인컴, 세 번째는 디스크레셔너리 인컴 이렇게 보는데요. 그로스 인컴은 총소득이에요. 총소득. 철수야, 너 연봉 얼마니? 3천이야. 그 3천 얘기할 때 세금 빼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세금 다 포함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득을 그로스 인컴이라고 한다. 두 번째, 디스포서블 인컴, 우리말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세금 내고 기본 공제 빠지고, 이를테면 4대 보험 같은 거 빠지고 실제 수령액을 말해요. 실수령액 같은 거. 그걸 가처분 소득, 디스포서블 인컴이라고 하는데, 주로 생필품을 쓰죠.
생필품 소비에 쓰는 돈이고요. 세 번째 discretionary income은요. 이거는 생필품 다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돈. 그러고도 남은 돈이에요. 이 돈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뭐 여행도 가고 뭐 DSLR 카메라도 사고 명품도 사고 이런 거죠. 이런 돈을 discretionary income이라고 합니다.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gross income은 다예요. 세금까지 다 포함해요. 예. 이 gross income이고 disposable income 세금 뗀 거예요. 세금 뗀 거가 disposable이고 discretionary income은 그 중에서도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또는 남겨서 저축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돈을 discretionary income이라고 합니다. gross income 총 금액. 오케이. 그 다음에 disposable income은 after tax income이에요. 한마디로 세금 떼고 기본 공제 4대 보험 떼고 이것저것 떼고 이제 받는 돈. 그리고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로 생필품을 위해 쓰는 돈이라고도 표현되는데 after tax income이란 말이 더 맞는 말 같아요. 자, discretionary income은 생필품 같은 거 basic necessity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사치까지는 뭐하지만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재량소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말로. 자, 지금 말한 게 이제 개인 소득에 대한 문제였고 이번엔 비즈니스 사이클. 이것도 일개 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호황을 프로스페리티라고 그래. 프로스페리티, 리세션, 디프레션, 리커버리 이렇게 되는 요 그래프 보시면 프로스페리티, 리세션, 디프레션, 리커버리, 프로스페리티, 리세션, 디프레션, 리커버리 이렇게 계속 사인 곡선처럼 반복되겠죠. 이런 거를 뭐라고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한다. 자, 문제 푸십시다. Components of consumers income은 뭘로 구성되는가? A 맞죠? 자, 27번. 4스테이지로 구성된 prosperity, recession, depression, recovery로 구성된 economic fluctuation을 뭐라고 부릅니까? C. business cycle이라고 하죠. 다 합격하시겠어요. 합격 보장. 좋습니다. 자, 이번엔 법적 요인.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법을 안 지키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마케팅 하다 보니 학원도 그 걸리는 법 되게 많아요. 소방법, 강사 출입국 관리법, 학원법,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죠. 화장품도 있잖아요. 법 따질 거 있잖아요. 식약청에서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기능성 화장품은 그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아무튼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공정위에서 잡죠. 그런 게 다 법적인 요인들이죠. 그거를 피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법 중에서도 이제 유통 관련법 몇 개 알아볼게요. 유통 관련법 1. 그러니까 유통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어떤 항목들이에요. 1. exclusive dealing. 이거는 내가 농심이라고 내가 농심이야. 농심인데 그 동네 아주 이마트 같은 데가 아니라 조금 약간 영세한 하모니 마트 이런 마트예요. 신라면을 좀 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줄게요. 줄 텐데 별 크지도 않은 마트 같네. 자, 드릴 테니까 삼양 거 받지 말고요. 팔도 거 받지 말고 오뚜기 거 받지 말고 우리 것만 받아. 우리 것만. 이런 거는 이런 거 우리 것만 취급하시오 하는 거를 익스클루시브 딜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설명하면 익스클루시브 테리토리얼 디스트리뷰터십, 어떤 지역적 유통, 독점적 지역 유통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요, 경기도에다가는요 당신 업체한테만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드릴게요. 이분은 좋겠죠? 근데 다른 우리들은 뭐예요? 배제된 거예요. 그럼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이분한테만 주니까. 그죠? 이런 거를 지역별로 수원 지역은 이분. 그럼 다른 수원 지역 업체들은 못 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말해요. 세 번째, tying agreement 또는 tying arrangement라고 하는데요. 이건 끼워 팔기라고 해가지고 농심이라면 신라면 납품할 테니까 새로 나온 저기 뭐냐 그 보글보글 부대찌개면도 같이 팔아줘요. 우리 매대가 작아서 안 돼요. 옆에다 치우고 좀 취급해요. 우리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안 팔 거면 나 신라면 안 줘요. 이런 거죠. 신라면에다가 다른 걸 주는 조건으로 납품하는 이런 거를 tying agreement, tying arrangement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번엔 제품 관련된 법이에요. 그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라는 1966년도에 꽤 오래된 법이죠. 과대 광고 금지. 과대 광고가 아니고 과대 포장. 과대 포장. 포장에다가 이를테면 이 포장에다가 뭐 몸속에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바나나 맛 우유. 근데 근거도 없어. 왜 이런 거. 이거 과대 포장이죠. 그리고 이거 과대 포장이라는 거는 포장의 레이블에다 잘못 쓴 거지. 그러니까 허위를 쓴 거고. 아니면 요만한 알약 하나 들어있는데 포장 이만해. 이런 것도 과대 포장이죠. 이런 거는 이제 페어 패키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법률을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쟁 관련된 법이에요. 하나는 라빈슨 팻맨 법. 이거는 그리고 셔먼 엔타이트러스트 법이 있는데 라빈슨 팻맨 법은요 뭘 금지하냐면요 discriminate in prices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걸 금지해요. 이분한테는 1,000만 원에 팔고 이분한테 500만 원에 팔아. 그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가격 차별이죠. 가격 차별. 이런 걸 금지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 셔먼 엔타이트러스트 액트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모노폴라이즈 담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모노폴라이즈가 담합이 아니죠. 담합은 이렇게 작당 모의 이런 거잖아요. 여기 나온 건 컨스피러시 이런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담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금지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테면 여기 나온 것처럼 거래를 제약하는 그런 작당 모의 이게 담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를 금지하는 법이 셔먼 엔타이트러스트 법이고 이게 거의 이제 최초의 독점 금지 법이에요. 1890년대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존 그리샴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얘네가 이 소설의 판권 라이트를요 팔아요. 누구한테? 중간 업체한테 에이전트한테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파냐면 영국과 아일랜드를 위한 판권은 브리티시 퍼블리셔 이게 단수죠. 브리티시 퍼블리셔 한 업체에 주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와 캐나다를 위해서는 US에 있는 한 업체한테 주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판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업체에게 주고 이랬어요. 이거는 무엇의 사례인가? C. Exclusive Territorial Distributorship이죠. 맞죠? 자, 최초의 연방법 중에 하나로서 뭐예요? 어떤 combination, conspiracy 이런 거를 이제 contract 이런 걸 금지해요. 즉 거래를 제약하는 무슨 법? 셔먼 엔타이트러스트 법, 셔먼 반독점법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말한 게 경제 맞나요? 경제인가요? 그죠? 경제죠. 죄송합니다. 리걸이죠. 헷갈렸어요. 리걸 법 얘기해놓고 경제래.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컬이에요. 테크놀로지컬은 기술인 거죠. 기술적 큰 흐름.
아까 말해서 지금 와서 카세테이프 팔으면 잘 팔리겠냐고요? 기술적으로 이미 물 건너간 기술인데 큰 기술적 흐름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AI, 자율주행, 모바일화 이런 거 또 뭐 있죠? 블록체인 맞아요. 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테크놀로지컬한 큰 흐름이라고 보죠. 이런 거에 요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나비 같은 그 메리평 내비게이션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더만요. 왜? 모바일에 다 있어. T맵, 카카오 내비, 그죠? 다 있으니까 이제 잘 안 팔릴 수 있겠죠. 자, 이건 그냥 문제만 있어요. 디지털 텍스트북을 읽기 위한 아마존의 킨들과 애플의 아이패드 같은 전자책, 그러니까 이리더죠, 이리더의 사용 증가는 어떤 체인지를 이야기해요?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